몸은 늙었는데 왜 마음은 아직도 예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런 이름은 없어요. 정수가 혹시 그때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니? 유나라는 이름이었어. 딱 2번 안아봤어? 그게 다야. 내가 해준 전부야. 당신은 날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라는 자격조차 없어요. 정수가 무릎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하는 거야. 유나야, 엄마가 이제야 너한테 걸어간다. 아주 늦게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알림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아침 산책은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내다보니 가을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숙은 운동복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온갖 일들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린공원으로 향하는 길, 정숙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큰며느리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손자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우리 준호가 이제 22살이구나. 시간 참 빨라. 공원에 도착한 정숙은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주변에는 그녀처럼 운동을 나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정숙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산책로 중간 지점에서 작은 돌에 발이 걸린 정숙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해 주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받은 결과는 무릎 연골 파열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했어요. 정숙은 어쩔 수 없이 작은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관절도 뻣뻣해지고 기력도 떨어졌죠. 하지만 이상한 건 마음만큼은 아직도 젊은 시절 그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늙었는데 왜 마음은 아직도 예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 정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온 세월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 그리고 홀로 남겨져 외로움과 싸우며 지내온 최근 몇 년의 시간들까지
간호사가 들어와 입원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정숙은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며 앞으로 며칠 동안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무릎 치료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몸보다 더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었죠. 오후가 되어 병실 정리를 마친 정숙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데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였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그 사람,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복도에서 마주친 그 사람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았어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50년 만에 그것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그 사람도 정숙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숙은 목발을 짚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혹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조금 쉰 목소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5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정숙은 그 사람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김도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맞았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늙어 있을 리가.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머리로는 그 사람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기억 속의 도영은 25살의 청년이었거든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샌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도영도 정숙을 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 둘에게는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 씨 맞죠? 도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도영의 말에 정숙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병원이었고 도영은 간병복을 입고 있었어요. 혹시 도영도 환자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돌보러 온 걸까요? 간병사로 일하고 계신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은퇴 후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5년째네요. 도영의 대답을 들으며 정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젊은 엔지니어였던 도영이 지금은 간병사로 일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첫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물리치료실로 갔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는데 정숙의 재활을 도와줄 간병사가 따로 배정되었다고 했어요. 누구일지 궁금했는데 물리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환자분. 도영은 공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숙은 어색했지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었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정숙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한 부분적인 손상이 있지만 꾸준한 재활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나이를 고려해서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영이 정숙을 치료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은 긴장했어요.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의 손길을 받게 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영의 손이 정숙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전율을 느꼈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손길에는 예전과 똑같은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정숙의 무릎을 마사지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릎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떨림이 더 컸어요. 50년 전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전문적으로 치료에 집중했고 정숙은 그런 도영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어요. 25살의 도영은 항상 자상하고 세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치료가 끝난 후 도영이 정숙을 병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도영의 목소리에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도영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숙아. 반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친근한 말투였어요. 정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런 이름은 없어요. 정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숙도 자신이 한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박철수의 아내였고 두 아들의 어머니였으며 손자가 있는 할머니였거든요. 도영은 잠시 말없이 정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하지만 도영의 눈빛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정숙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인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럼 내일도 재활치료에서 뵙겠습니다. 도영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반가움과 그리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간 정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노을을 보며 정숙은 50년 전의 그 여름날을 떠올렸습니다. 도영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약속했던 그날을.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지만 예전의 정숙과 도영은 아니었어요. 많은 것이 변했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영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50년 전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20살이었던 정숙과 25살이었던 도영. 그때는 정말 순수했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깼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며 오늘도 재활 치료가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떨렸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물리치료실에서 도영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좀 더 거리를 두는 듯한 말투였어요. 정숙이 선을 그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숙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도영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모든 감정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영은 전날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조심스럽게 정숙의 무릎을 치료해 주었어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오직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도영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그리움을 느꼈어요. 스트레칭을 좀 더 천천히 해보세요. 도영이 정숙의 다리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도영의 지시를 따랐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도영의 손이 닿을 때마다 옛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손을 잡았던 날 함께 걸었던 강변 산책로, 석양을 바라보며 나눈 약속들. 치료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도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도영은 잠시 치료를 멈추고 정숙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잠깐 쉬실까요? 도영의 배려에 정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자상한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은 정숙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치료실 옆에 작은 상담실이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영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도영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잠깐만요. 정숙이 대답하자 도영은 정숙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때 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일이라니.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군대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말이에요.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했던. 도영의 말에 정숙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날 도영은 입대 통지서를 들고 와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2년 후에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정숙도 그때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기억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군대에서 편지를 기다렸어요.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죠.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편지를 끄는 것은 정숙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돌아와서 정숙 씨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가신 후였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고. 도영의 목소리에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어요.
그때 너 연락을 끊고 사라졌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도영이 처음으로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흔들렸습니다. 도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년 전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왜 연락을 끊었어? 도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것도,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감당했다는 것도. 저는 그때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도영이 군대에 간 사이 임신을 했고 혼자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냈다고. 그래서 도영의 편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미안해요. 그때는 제게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정숙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도영은 정숙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계속 기다렸어. 제대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도영의 고백에 정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영은 기다렸고 정숙은 도망쳤던 거였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29에 했어요. 너를 찾는 걸 포기하고 나서. 아이들은요? 아들 둘이 있어요. 지금은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고. 도영의 대답을 들으며 정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영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부인은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암이었어요. 도영의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인 거였군요. 정숙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픈 기억들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도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영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상담실에서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도영과의 재활치료 시간이 어색했어요. 서로 과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숙에게는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있었거든요. 도영도 마찬가지로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이유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치료 중에도 정숙을 유심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묻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도영이 정숙의 다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붓기도 많이 빠지고 움직임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어요.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숙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도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뭔가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정숙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치료가 끝난 후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물어볼까요?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두려웠어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영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나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 봤어. 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이유 말이야. 도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떨림을 느끼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도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도영도 이제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아, 혹시 그때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니? 드디어 도영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도영이 짐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은 정숙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신한 것 같았어요. 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시기가 내가 군대에 간 지 몇 달 후였어. 그리고 내 마지막 편지에서 뭔가 이상했어. 평소와 달리 너무 차갑고 간단했거든. 도영의 기억력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정수가 말해줘. 내가 알 권리가 있지 않아? 도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숙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이 무거운 비밀을 정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울다가 점점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참았던 모든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아. 도영이 다가와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온기에 정숙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있었어. 정숙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당신이 군대에 간 지 한 달 후에. 알았어. 임신한 걸. 정숙의 고백에 도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혼자 낳았어. 친정에도 말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어디서? 어떻게? 시골에 있는 미혼모 시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이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떻게 했어? 도영의 질문에 정숙은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입양. 보냈어. 입양을 딱 2번. 안아봤어. 태어나자마자 1번, 그리고 입양 기관에 보내기 전에 1번. 그게 다야. 내가 해준 전부야. 정숙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죄책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어요. 유나. 유나라는 이름이었어. 유나. 도영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자신의 아이 이름이었어요. 50년 전에 태어났을 딸의 이름. 예쁜 이름이네. 도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자로는 윤기윤의 하늘하야.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 편지로라도. 도영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정숙은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말해? 군대에 있는 당신한테. 그리고 내가 혼자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혼자 결정할 일이라고? 내 아이이기도 한데? 도영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운함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 20살이었고 미혼이었고 당신은 군대에 있었고. 정숙의 설명에 도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의 현실을 생각해 보니 정숙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 유나는 어디에 있을까?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입양 기관에서는 연락을 끊으라고 했어. 아이를 위해서라고. 그래서 쭉 모르고 살아온 거야? 그게 아이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아픈 현실이었어요. 도영은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숙은 그 딸을 혼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도영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봤어요. 왜 미안해해? 내가 있었다면 내가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도영의 말에 정숙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위로의 말이었어요. 내가 더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연인이자 함께 아이를 가졌던 부모로서의 아픔을 나누며.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도영에게 털어놓은 후 마음은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웠어요. 5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비밀을 나눴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 비밀이 도영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재활치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물리치료실로 가면서 도영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의 고백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숙을 맞아주었지만 눈가에는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밤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요. 선생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치료가 끝난 후 도영이 다시 상담실로 정숙을 안내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정숙아, 나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어. 도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에게 다른 선택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 도영의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이해해주다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니야. 말할 수 없었던 거지. 도영의 너그러운 마음에 정숙은 더욱 미안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도 죄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곁에 없었던 것. 그 죄값이었어. 도영의 고백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어. 미혼모 보호소에서도 일했고 고아원에서도 도움을 주었어. 도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무의식 중에 우리 유나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 같은 또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 우리 유나도 이랬을까?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그 아이들한테 헌신했어. 마치 우리 유나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대신 주는 것처럼. 도영의 고백을 들으며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영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했다는 것을, 유나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20년 넘게 그런 일들을 해왔어. 부인께서 알고 계셨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가 없었어. 결혼 전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원망할 자격이 내게는 없어. 나도 유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도영의 말에 정숙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라는 자격조차 없어요. 정숙이 자신을 학대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라고요? 아이를 버린 게 최선이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어. 아니에요. 제가 무책임했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정숙은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 유나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숙은 도영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날 용서하지 마세요. 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영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용서해주면 제가 더 괴로워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수가,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만 떠나주세요.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정숙이 도영에게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떠나라고? 이제 겨우 만났는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렇게 다시 아픈 기억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숙은 도영과의 만남 자체를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제발 떠나주세요. 정숙의 간절한 부탁에 도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도영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도영이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때도 지금도. 그걸 잊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도영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져 오열했어요. 며칠 후 정숙의 무릎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정숙은 병원을 떠나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영을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들이 꿈 같았어요. 도영과의 재회, 유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도영을 떠나보낸 일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정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도영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요? 큰 며느리가 문병을 왔습니다. 정숙의 상태를 걱정하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어요. 어머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쓸쓸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무릎 재활을 위해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꾸준히 걸어야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도영이었습니다. 도영 씨? 정숙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영은 정숙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정숙아. 왜 여기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떠나달라고 했는데 왜 다시 찾아온 걸까요? 내 얘기를 들으러 왔어. 도영의 대답에 정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얘기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를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도영의 진지한 말에 정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수가 무릎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하는 거야. 도영의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같이 공원에 가자. 이야기하고 싶어. 도영이 자전거를 끌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도영을 따라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너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정숙은 도영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알 것 같아. 모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똑같아. 50년 동안 나도 자신을 괴롭혔어. 무슨, 내가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너를 찾지 못했을 때,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도영의 고백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더 빨리 제대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고, 더 자주 편지를 써서 너의 상황을 알았어야 했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너도 마찬가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영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나 이야기를 해보자.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이야기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해야 해. 우리 둘 다 유나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잖아. 도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픔과 후회만 있었지, 유나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거든요. 유나가 어떤 아이였을까? 도영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작았어요. 정말 작고 예뻤어요. 그래. 눈이 커서 당신을 닮은 것 같았어요. 정숙의 말에 도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유나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나를 닮았다고? 네. 그리고 손가락이 길었어요. 피아노를 잘 칠 것 같았어요. 음악을 좋아할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 조용히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픔만 있던 기억에 따뜻함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도 궁금해했어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우리 딸인데. 도영의 말에 정숙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50년 전에도 이렇게 함께 석양을 본 적이 있었죠. 정수가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도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유나도 그걸 원할 거야. 엄마가 행복하기를.
도영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나도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랄까요? 천천히 해도 돼. 나도 함께 할게. 도영의 약속에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도영 씨. 뭘? 우리 함께 연습하자. 다시 걷는 연습, 다시 사는 연습. 도영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진정한 회복의 시작. 그날 이후 정숙과 도영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어요. 정숙의 무릎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도영이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정숙아,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정숙은 궁금한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유나에 관한 자료야.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무슨 자료요? 입양기관에서 받은 거야. 물론 개인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언제부터 알아보신 거예요? 병원에서 유나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 해서. 도영의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도영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나를 찾고 있었다니. 하지만 쉽지 않아. 50년이나 지났잖아. 도영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유나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거든요. 입양기관을 통해 연락을 취해볼 수 있어. 물론 유나가 원해야만 가능하지만. 도영의 설명에 정숙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유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유나가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숙의 걱정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도영의 진지한 말에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를 만나고 싶지만 동시에 유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었어요. 정숙아, 너 혼자 결정할 필요 없어. 우리 함께 하자. 도영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함께요? 응. 유나는 우리 둘의 딸이니까. 도영의 말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만약 유나가 우리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그때야. 최소한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야. 도영의 말에 정숙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50년 전 정숙이 유나를 맡겼던 그곳이었어요. 건물은 새롭게 단장되었지만 정숙에게는 여전히 아픈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괜찮아? 도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냈어요. 네, 괜찮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직원은 친절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50년 전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원의 말에 정숙과 도영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입양아가 먼저 친부모를 찾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락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유나가 저희를 찾고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기관을 나서며 정숙과 도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느낌이었어요. 정수가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후회하지 말자. 도영이 정숙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마음의 준비는 됐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숙과 도영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50년 전의 연인이 아닌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박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나 씨가 몇 년 전부터 친부모를 찾고 계셨어요. 연락처를 남겨두셨는데 혹시 만나시겠어요? 정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유나가 자신들을 찾고 있었다니. 정말인가요? 네.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큰 충격일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곧바로 도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영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정말 우리를 찾고 있었다고? 네. 몇 년 전부터요. 두 사람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유나를 만나게 될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유나의 근황을 간단히 알려주었어요. 현재 서울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결혼은 안 하셨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음악 선생님이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릴 때 자장가를 좋아했던 유나가 정말 음악을 하고 있다니. 네. 피아노를 가르치고 계세요. 정숙과 도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가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만남을 주선해 드릴까요? 직원의 제안에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수가 어떻게 할까?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유나를 못 만나도 좋아요. 단지 그녀에게 내가 미안했다는 걸 말할 수 있으면 그걸로 돼요. 정숙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럼 시작해보자. 우리 딸을 만나러. 도영의 따뜻한 말에 정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정말 유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입양기관에서 받은 연락처로 정숙과 도영은 유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오래된 것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도영이 정숙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나가 음악 선생님이라는 단서로 여러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피아노 학원부터 문화센터까지 돌아다녔지만 유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여성 강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영은 정숙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시내 작은 카페에서 쉬던 중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아, 혹시 후회돼?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찾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유나를 찾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정숙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고아원 근처도 찾아보았습니다. 고아원 앞에 서니 정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유나가 여기서 자랐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어디서 자랐든 우리 딸은 잘 자랐을 거야.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유나를 찾지는 못했지만 정숙의 표정은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정수가 많이 달라졌네. 유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저 자신도 찾은 것 같아요.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는 엄마였어. 그 짧은 순간이라도 그 아이는 널 기억하고 있을 거야. 도영의 말에 정숙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엄마의 체온,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사랑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해가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가 이제야 너한테 걸어간다. 아주 늦게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 우리 함께 가자, 정수가.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숙에게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 과거와 화해하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두 사람의 길을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정숙과 도영은 나란히 걸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무릎보다 더 아팠던 마음의 상처도 이제는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